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수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수소 굉장히 핫 이슈고요. 여기저기 뭐 우리나라 몇 년 전부터 이제 수소 경제 얘기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다른 나라, 이번 중국에서도 이 수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 그 제반 시설에다가 투자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백신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 수소 관련한 산업에 아주 폭발적인 그런 투자가 일어날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수소에 대한 그 기본 특성, 그 다음에 세계의 에너지 수요, 그 다음에 수소를 어떻게 우리가 생산하고 배분하고 저장하고 뭐 이러한 등등에 대한 제너럴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는 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lightest, 가장 가볍고 풍부한 그러한 성분인데 it can be burned with oxygen to release large amounts of energy. 산소랑 잘 탄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애기들 풍선 이렇게 만들어 줄 때에 이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헬륨 가스 집어넣습니다. 이게 수소하고 헬륨이 일단은 공기보다는 가벼우니까. 그런데 수소에 비해서 헬륨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제 기억이 맞다 그러면 지금 헬륨은 그 탱크 하나가 한 35만원에서 40만원 이렇게 하고 수소는 한 10만원 정도 할 겁니다. 10만원, 12만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이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이 애기들 노는 풍선에다가 수소를 집어넣는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넌센스한 그러한 아이디어인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60년대에 되게 어렵게 살던 시절에 그 전국체전 하는데 개막식에서 이 소녀들이 이렇게 풍선을 하나씩 들고 트랙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지? 처음에 이제 우리 개막할 때에 하는 그 개막식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이제 담뱃불을 던졌는데 뻥 폭발하는 바람에 이게 펑펑펑펑펑 이렇게 터진 사건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수소가 가벼우니까 수소 풍선 안에다가 수소가스를 넣었을 때에 이렇게 잘 뜰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불 붙이면은 산소랑 잘 타서 폭발성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Hydrogen has a high energy content by weight. 우리가 질량 기준으로 봤을 때에 하이드로진이 그 에너지 덴시티가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팅 밸류를 보시면 이 수소는 지금 세 자리에 142, 이 하이 히팅 밸류, 로우 히팅 밸류 120. 그런 데 비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테인이라든 메탄올, 에탄올, 프로페인, 가솔린 같은 거는 지금 두 자릿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1kg당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수소를 따라갈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로 봤을 때의 수소의 그 에너지 함량은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Hydrogen is highly flammable 하다는 거는 이제 불이 붙는다. 불 잘 붙어요. 수소. Burned with it makes up for 75% of air by volume. 그래서 볼륨 기준으로 봤을 때에 수소가 공기 중에 4에서 75%만 있으면 불이 쉽게 붙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에서 3%, 4%보다 이하던가 아니면 75%보다 더 많이 수소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연소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flammability limit in air 볼륨 퍼센트로 보시면은 수소는 4에서 75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 메테인은 5에서 15% 있을 때만 불 붙는다고, 메탄올은 6에서 36%, 에탄올은 3에서 19%, 프로페인, 뭐 가솔린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집에서 프로페인 가스 폭발 사고 일어나는 확률이 상당히 사실 적어요. 어렵단 말이야. 우리가 연소 시간에 배웠지만은 불 붙인다, 어떠한 폭발성, 폭탄 만든다는 게
굉장한 고급 기술이라고. 이 연소를 시킨다, 화학 반응을 일어나게 만드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면은 사실 죄 짓는 얘기지만은 집에서 가스 폭발 사고 나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 상당히 그 작은 퍼센테이지에서 일어나는 그 확률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난을 당하신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가솔린 같으면은 가솔린차 뭐 부딪혔을 때 불 붙어가지고 폭발할 확률, 가솔린이 공기 중에 1에서 7% 정도만 됐을 때 이제 불이 붙는다. 물론 이제 굉장히 작은 퍼센테이지에서도 불이 붙으니까 수소에 비해서는 훨씬 이 아주 미량의 그 연료로 불이 붙을 수 있는 확률은 높은 거지만 전체적인 레인지로 봤을 때는 이제 수소만 하지는 않죠, 그죠? Has a low energy density by volume at standard temperature and atmospheric air. 그래서 25도씨 룸 템퍼레처와 1 atm 기준으로 봤을 때는 1kg이면 이 무게인데 뭐 이 볼륨당 에너지 덴시티는 굉장히 낮습니다. 보시면은 이 부피당 그 에너지의 덴시티를 보시면 이건 덴시티인데 덴시티 보시면은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낮죠, 그죠? 그래서 그 수소차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수소가 이 킬로그램으로 하면은 에너지 효율이, 에너지 컨텐트, 에너지 함량이 가장 높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갖고 다닌다 그러면 기존에 뭐 LPG 탱크에 갖고 다니는 것보다, 여기 LPG를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여기에 수소를 담게 되면 같은 볼륨에서는 에너지 함량이 낮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이제 수소차를 상용할 때에 수소 연료를 과연 어떻게 갖고 다녀야 되느냐, 아직도 큰 숙제다라는 얘기입니다. Volumetric density can drastically be lowered by storing compressed hydrogen under pressure or converting it into liquid hydrogen.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1 atm 기준으로 해서 가지고 다니면 보잘것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압축해요. 압축을 해서 가지고 다녀. 그럼 보통 압축하는 게 700바 정도, 대기압의 700배 정도로 압축해서 가지고 다니던가, 아니면 얘를 액화 시켜가지고 가지고 다니면 많은 양을 가지고 다닐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 수소의 그 끓는 점 보면 마이너스 252, 약간 마이너스 253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낮은 온도로 얘를 액화시켜야 되고, 액화가 됐다 한들 이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기화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탱크가 폭발한다든지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리퀴드 하이드로진을 이용하는 거는 사실 별로 크게 상용적으로 실용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차에는 이 컴프레스드 하이드로진 약간 700바 정도로 압축할 수 있게끔 압축된 수소를 가지고 다니는 걸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통 이제 수소 탱크는 이렇게 뭐 실린더형으로 되어 있고요. 크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에어리아가 넓으면 압력을 못 버티잖아. 그래서 조금조금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이 카본 파이버로 막 감아가지고 엄청나게 그 큰 이 압력을 견딜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탱크를 만들 수 있는, 연료 탱크를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사실 원천 기술은 일본에 있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뭐 일진다이아라든지 뭐 효성 중공업이라든지 또는 뭐 현대차에서도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Hydrogen and methane, methanol, ethanol, 뭐 기타 등등, all of which can be used as fuel for the fuel cell. 그래서 꼭 하이드로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메탄부터 해서 다른 하이드로카본 연료도 우리가 연료전지에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쯤이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 어떻게 해서 리포밍 하면 되는 거지, 그죠? 리포머를 이용해서 리포밍을 하게 되면 하이드로카본에 있는 수소를 분해해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Hydrogen does not exist in its natural form on Earth. Therefore, it must be manufactured through one of various ways. 수소가 이 지구상에 그냥 자연 H2O 상태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올가닉 하이드로카본 형태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그래서 수소를 생산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스팀 리포밍, 내추럴 가스를 리포밍해서 어떤가 아니면 어떤 콜 가스의 게시피케이션 또는 그 물 전기 분해를 한다던가 등등 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 Hydrogen is good choice for future energy source for many reasons. 다양한 이유로 미래의 에너지 원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있는데 hydrogen can be made from various sources. 여러 가지 소스로부터 우리가 수소를 생산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renewable 하다. Most abundant and cleanest precursor for hydrogen is water.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고 그 다음에 가장 깨끗한 그러한 그 원천이라고 하면 H2O다라는 겁니다. 물에서부터 우리가 수소를 뽑아낼 수 있으니까 hydrogen can be stored in many forms from the gaseous to liquid to solid. 하이드로진은 우리가 다양하게 저장할 수 있는데 아까 압축가스 또는 액화 수소 또는 이제 메탈 하이드라이드 같은 데다가 붙여서 고체형으로도 저장이 가능하다. It can also be stored in various chemicals and substances such as methanol, ethanol, metal hydride. 수소 자체를 순수한 수소 자체를 마이너스 253도 밑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액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메탄올, 에탄올 뭐 이러한 그 액체 연료 상태로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메탄올 같으면 CH3OH고 에탄올 같으면 C2H5OH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가 액체 상태인데 여기에 수소가 3개, 5개씩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액체 연료로 가지고 다니면 기존에 우리가 내연기관에서 사용하는 디젤이라든지 가솔린 연료 탱크에다가 이 액화 연료를 갖고 다니다가 리포밍 시켜서 H를 뽑아서 연료전지에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It can be produced from or converted to electricity with high efficiency. 그래서 그 굉장히 높은 효율로 전기를 생산할 때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It can be transported and stored as safely as any other fuel. 이렇게 되면은 다른 연료만큼이나 우리가 안전하게 저장하고 수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Hydrogen and other fuels for fuel cells can be made cheaply and easily by processing hydrocarbon. 하이드로진하고 other fuel, fuel셀을 위한 다른 fuel들은 아주 싸고 쉽게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어떻게 한다? 하이드로카본을 프로세싱 하는 것에 의해서 The major disadvantage of processing hydrocarbon은 하이드로카본을 우리가 이제 이 공정을 통해서 리포밍해서 수소를 생산할 때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오염 물질이 나온다는 건데 특히 이제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나온다. 여기 보면 이제 C가 있기 때문에 CO2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Which eliminates one of the main reasons for using hydrogen in the first place.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이드로진을 이제 사용할 때에 그 하이드로카본을 사용하지 않는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Production of hydrogen can be pollutant free if it is produced by one of three methods.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소를 생산할 때에 여기 나오는 세 가지 방법으로 생산을 해야지만 이런 오염물질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전기분해입니다. 일렉트롤라이시스 하면 이제 전기분해인데 이제 물의 전기분해에서 수전해라고 하는데요. 이 전기는 그러면 수전해를 위한 전기는 어디서 생산해야 되느냐?
뉴클리어 파워라든지 리뉴어블 에너지 소스로부터 생산이 돼야 되겠지.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사다가 물에 전기 분해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 전기를 생산할 때에 그 이미 석탄으로부터 CO2라든지 이런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니까 이 전기는 어디서 나온 거? 뉴클리어 파워. 뉴클리어 파워라고 하는 건 CO2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리뉴어블도 CO2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전기를 사용해서 전기 분해를 했을 때에 우리가 깨끗한 하이드로진을 생산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 두 번째, 그냥 하이드로카본을 이용해서 이제 스팀 리포밍해서 이제 얻으려고 그러면 그때 발생하는 CO2는 반드시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 CCS 기술과 같이 하게 되면 CO2 캡처해서 저장해 버리니까 그러면 깨끗한 H2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 세 번째, thermochemical or biological techniques based on renewable biomass. 그 renewable biomass를 가지고 어떠한 그 biological한 방법 또는 thermochemical한 방법을 사용하면 그때 또 CO2가 안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그 박테리아 이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고요. The best low pollution alternative for creating hydrogen is the electrolysis of water. 그래서 가장 수소를 생산할 때에 이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는 방법은 물을 전기 분해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 This method creates no carbon dioxide. 당연하고 nitrous 또는 sulfurous oxide, 황산이라든지 질산, 삭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낙스라고 하는 그런 것도 발생 안 한다. It is more costly compared other method if electricity from electrical plants is used to break water. 그런데 단점이라고 하면 비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전기값이 비싸요. 그래서 스팀 리포밍 한다던가 다른 방법에 비해서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사서 하려고 한다 그러면 수소를 생산하려고 한다 그러면 경제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수소 경제 하고 있는데 당장에는 이 수전을 이용한 물의 전기 분해를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게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당장은 이제 스팀 리포밍 하는 거 또는 이제 부생 수소를 이제 많이 쓸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차차적으로 이제 요 기술들이 더 성숙해지면 그때 가서는 이제 전부 수소를 이 물의 전기 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생산해내겠죠. CCS하고 CCU 기술 뭐 예전에 설명했으니까 뭐 여러분들 아실 거고 같은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Contrary to popular perceptions, hydrogen is less flammable than gasoline and other fossil fuels. 우리가 이제 수소하면 근데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수소 굉장히 폭발성 높은 거 아니냐, 그래서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와는 반대로 사실 다른 화석 연료나 가솔린에 비해서 폭발성이 적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일단은 뭐 대놓고선 일부러 불 붙이려고 수소를 많이 배출하고 여기다 불 붙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25%에서 뭐 30% 수소 가스에다가 불을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조금의 어떤 리킹, 약간 누설되는, 가스가 누설됐을 때 거기에 이제 불이 붙는 건데, 아까 보면은 수소는 4에서 75% 사이에서 불이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에 비해서 뭐 프로페인이라든지 가솔린은 이제 1%만 있더라도 불이 붙으니까 사실 뭐 1%, 2%는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양이니까 그럴 때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많이 난 상황에서는 이제 사고 날 확률이 없으니까 이렇게 따진다면은 수소가 다른 연료에 비해서는 프레임업을 한 게 덜하다라는 얘기입니다. The reputation of hydrogen as unsafe has been unfairly tainted by the Hindenburg incident and hydrogen bomb.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거는 요 사진에서 보듯이 이제 하이덴버그 인시던트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이제 독일의 에어벌룬 그 수송선이었는데, 왜 여기에 이제 폭발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 기억 때문에 이제 수소가 위험하다. 그럼 우리가 수소차 만들면 맨날 이렇게 터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제 뭐 수소폭탄 얘기 때문에 자동차 수소차가 앞으로 뭐 움직이는 수소폭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이덴버그 인시던트를 우리가 조사해 봤더니만 그 화재의 원인은 그 알루미늄 파워드 필드 페인트, 그 알루미늄 파워드 필드 페인트로부터 뭔가 불이 시작된 거지 수소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게 밝혀졌다라는 거죠. 사실 수소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스몰한 모리큘이기 때문에 다른 가스에 비해서 리킹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잘 새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수소를 아무리 잘 보관하더라도 수소가 조그만 틈을 통해서 바깥으로 설설설설 이렇게 잘 새 나간다는 거죠. 조그만 홀이라든지 아니면 조인트 같은 거. 그래서 비교해 봤을 때에 그 내추럴 가스 리킹하고 비교해 보면 보통 약 한 1.25에서 2.8배 정도 빨리 이 누설이 일어난다. Natural gas has an energy density 3 times greater than hydrogen. So natural gas leak result in a greater energy release than hydrogen leak. 근데 우리가 볼륨으로 봤을 때에 아까 1 큐빅미터당 있는 에너지의 양은 수소가 가장 작다고 그랬잖아요. 내추럴 가스가 보통 수소에 비해서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일단은 새 나와가지고 불이 붙으면 내추럴 가스의 누설로 인한 폭발이 하이드로진 누설로 인한 폭발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수소가 리키 발생했다, 수소의 누설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수소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금방 올라갑니다. 위로 금방 올라가고 금방 퍼져, 확산이 일어난다고, disperse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서 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빵 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산이 되고, 만약에 터지더라도 이게 있어요. 이제 이런 LPG 차 이런 거는 여기서 만약에 뻥 터지면 이 LPG가 무거워서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터지더라도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옆에서 터지니까 이제 굉장히 위험한데, 수소는 새더라도 어떻게 된다? 위로 빨리 이렇게 올라가 버린 다음에 확산돼 가지고, 그래서 뻥 터지더라도 사람 머리 위에서 이렇게 터지고, 그 에너지 덴시티도 그렇게 높지 않아 가지고 물론 놀라겠지, 그지? 그래서 트라우마는 남을 수 있겠지만은 LPG가 터질 때만큼 그렇게 화상이라든지 그렇게 심하게 다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이 일어나더라도 그 Lowest Explosive Energy로 인해서 그렇게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새 나간 게 리퀴드 하이드로진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다른 얘기죠. 그거는 리퀴드라고 하면은 조그만 리퀴드에도 엄청난 양의 이제 수소가 액화돼서 있으니까 만약에 요게 터진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큰 문제겠지만, 보통 이 상온에서 가스 상태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위로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위험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오해들 풀어야 된다. 어쨌거나 우리가 수소 시스템을 디자이닝 할 때에는 많은 그런 안전 팩터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첫 번째 카타스트로픽 럽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파괴를 얘기하는데요. 뭐 탱크라든지 아니면은 탱크에 있는 어떤 디펙, 이런 뭐 탱크가 있을 때 여기에
조금 이렇게 금이가 있는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샤프한 오브젝트에 의해서 구멍이 나게 되면 심각한 그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 Mixture of fuel cell reactants in the cell. 그 다음에 우리가 fuel 공부했는데 fuel 셀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수소가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갈 때 이 분리막을 통해서 분리가 되는데 이 분리막이 찢어진다던가 해서 여기서 이 반응물들이 서로 혼합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불이 붙을 수가 있겠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요즘에 흔히 일어나는 뭐 배터리 화재 사건처럼 이제 연료전지 화재 사건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위험한 문제다. A large leak due to faulty controls or a puncture. puncture라고 하는 건 구멍이고 잘못된 어떠한 컨트롤 때문에 엄청난 양의 그 수소가 누설될 수 있다. Slow leak due to stress cracks in the tank liner or pressure relief valve. 프레셔 릴리프 밸브라던가 아니면 탱크의 그 라이너를 통해서 그 스트레스 크랙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면 그러면 굉장히 미세한 양의 리킹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In addition to having a robust control system with detailed safety algorithms, this failure mode can be prevented in many ways. 그래서 하여튼 그 세이프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뭐 견고한 컨트롤 시스템을 가지고선 이러한 뭐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페일리어 모드가 방지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Leak prevention through testing of tanks and equipment. through는 통하여, through는 뭐야? 아주 철저하게 라는 뜻이죠. 비슷한데 요거 하나 차이인데 through 철저한 테스팅, 탱크라든지 어떤 장비들의 철저한 그러한 점검을 통해서 그 누설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installing more than one valve. 원 밸브 가지고서는 누설이 일어날 수 있으면 두 개, 세 개를 더 달아서 누설이 안 일어나게끔 만들어야 되고 designing equipment for shocks or vibrations and wide temperature ranges. 그 다음에 어떠한 충격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또는 그 온도의 변화가 큰 거에 잘 견디는 그러한 장비를 우리가 디자이닝 해야 된다라는 거. Several hydrogen or oxygen sensors or leak detector. 당연히 가스 센서 부착해가지고 리킹에 대비해야 되고 ignition prevention by illuminating a source of electrical spark. 어떠한 전기적인 스파크에 의해서 불이 붙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Designing fuel cell supply lines are physically separated from other equipment. 그 다음에 이제 이 연료전지로 공급하는 수소 공급 라인을 뭐 다른 장치와 좀 분리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옆에 무슨 전기 장치가 있는데 이쪽 옆으로 가까이 수소가 지나가게 만들다가 수소가 샜어. 그럼 여기 전기 스파크에 불이 붙을 수 있는 거니까 수소가 공급되는 라인 근처에는 어떠한 불이 붙을 수 있는 소스를 다 제거해 놓게 멀리 떨어뜨려 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In order for hydrogen to become widely accepted, international regulations, code, and standards need to be developed for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hydrogen facilities and equipment. 또한 그 다음에 뭐 인터내셔널한 그런 규정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표준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Uniformity of safety requirement will increase customer confidence in using hydrogen. 그 다음에 어떠한 그 safety requirement의 그 표준화, 유니폼화는 이 커스터머들이 수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안정감을 갖게끔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나라에서는 뭐 200바까지는 안전하다, 어느 나라에서는 250바까지는 안전하다, 어느 나라에서는 150바까지만 안전하다. 그러면 불안할 거잖아.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야. 근데 표준을 만들어 놓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세계 에너지 컨섬션 그 그래프를 보여주는데요. 2030년까지 매년 그 2% 정도의 에너지 디멘션이 올라갈 것이다,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78억
1000억의 인구라고 하고 대체적으로 그냥 반올림해서 80억 인구 얘기를 하는데 뭐 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1인당 쓰는 에너지의 양이 늘어나죠. 그죠? 자동차도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웬만한 나라 다 스마트폰 사용하고 있고 특히 몇 년 전만 해도 없던 전동 스쿠터는 이제 지금 캠퍼스 여기저기 굴러다니면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타고 다니고 이런 거 어때?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녔어야 되는데 그러한 어떠한 그 새로운 것들이 발명되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3년 기준으로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은 뭐 약간 421 쿼드리언 브리티시 썸머 유닛이었는데 2015년에는 563까지 올라갔다가 2030년 되면 722 쿼드리언 BTU까지 이제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Most rapid growth in energy demand from 2003 to 2030 is projected for Asia라고 되어 있는데 2003년에서 2030년까지 그 에너지 수요가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는 곳은 어디냐면 이제 아시아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발전하고 있고 인도가 발전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중국에 뭐 10억 인구, 인도에 뭐 12억 인구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발전이 별로 안 돼 있어가지고 대부분 시골 생활을 하고 하니 에너지 수요가 많지 않았는데 이제 이런 나라들의 이제 발전이 일어나면서 그 10억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거의 뭐 20억이 넘는 그런 인구들이 에너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렇게 늘어날 걸로 급격하게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날 걸로 이제 예상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Energy requirements for these nations are increased by 5% per year on average. 평균적으로 1년에 5%씩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World energy consumption by end use sector 별로 보면 그러면 이제 어느 분야에서 많이 쓸 거냐 커머셜 상업용 아니면 가정용 수송용 그 다음에 이건 산업용으로 이제 어디서 많이 쓸 것이냐 보시면은 이제 이 산업용으로 에너지 수요가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Energy demand in the industrial sector grow most rapidly.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industrial sector에서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보통 1년 평균 2.4%씩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가정용 에너지 사용도 늘어나는데 평균적으로 1.7% 정도 늘어나고 있고요. 상업용으로는 1.8%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수송용에서는 그 가장 느린 그런 성장이 예상된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그 higher world oil price 때문이다라는 얘기. 지금은 뭐 맞지 않는 얘기죠. 이 뭐 지난 해에 작성된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오일 프라이스가 앞으로 점점 증가 이제 비싸질 것이다라고 예상했지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산업 구조가 더 급격하게 바뀌고 있잖아요. 리뉴어블 에너지 우리가 그리드 패리티라고 얘기하는데 그리드 패리티라고 하는 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드라고 하는 건 전력망을 얘기했고 이거는 이제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기존에 이제 화석 연료 사용해서 사용하는 비용과 신재생 에너지 비용이 같아지는 거를 우리가 그리드 패리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게 훨씬 비쌌죠. 비쌌는데 이게 점점 이제 가까워지는 시점에서는 더 이상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잖아.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지금 100% 못하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 화석 연료가 아직도 싸요. 비용적인 면에서. 그래서 이쪽을 좀 더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됐든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더 많이 할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석 연료 더 이상 안 쓸 거니 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The most rapid growth in energy demand는 아시아였다라는 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Development of the hydrogen energy인데 technologies to produce, store, transport, and convert hydrogen have already been in use for many years. 우리가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수송하고 그 다음에 수소를 다른 걸로 컨버팅하는 그러한 기술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사용이 되어 왔다. Other technologies such as those designed to capture carbon dioxide and other pollutants produced during the processing of hydrocarbon have also been demonstrated. 그 다음에 우리가 하이드로카본을 어떠한 공정을 하는 과정 통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또는 카본 다이옥사이드를 캡처하는 그런 기술 또한 이미 나와 있다라는 얘기죠. Fuel cells have been extensively researched by most large car manufacturers and prototypes are currently being driven around the country. 연료전지는 지금 굉장히 대형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자동차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이 사실 많이 나와 있다. Fuel cells supplying power to remote communities are ready to come to market. 또한 그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우리 커뮤니티에다 파워를 공급하는 발전용 퓨얼셀도 이미 시장에 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료전지 타입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뭐 SK 건설에서 하는 블룸에너지 등등에서 그 다양한 그 연료전지 타입을 가지고서 이제 발전용으로 사용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Portable fuel cells have been demonstrated and are close to commercialization. 포터블 fuel cell,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PEMFC 같은 거는 이미 잘 나와 있고 상용화에 근접해 있다라는 얘기. Many government along with the major oil and coal companies have been researching and developing carbon capture and storage for more than a decade. 그 다음에 많은 거버먼트뿐만이 아니라 오일하고 콜 컴퍼니에도 이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 기술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이미 연구하고 개발해 오고 있는 중이다. Several technical and cost breakthroughs are necessary for hydrogen economy to become a reality. 몇 개의 그런 기술과 비용적인 그 브레이크 스루라고 하면은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이드로진 경제가 진짜 실질적으로 이제 상용화가 되려면 필요하다라는 거지. 가격이 싸져야 되고 기술적으로도 좀 더 성숙해져야 된다. The cost to supply hydrogen using existing technologies is costly compared to conventional technology. 아까 그리드 패리리 얘기했는데 하이드로진을 공급하는 그 비용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로 하는 비용은 코스트리 비싸다라는 거죠. 컨벤셔널한 테크놀로지에 비교했을 때에 many technical problems are also need to be addressed. 다른 기술적인 문제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hydrogen production from renewables, carbon capture and storage, and hydrogen distribution and storage infrastructure needs further development for fuel cells to become low cost, safe, viable energy solution. 그래서 등등 수소 생산, 그 리뉴어블 에너지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거,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 기술, 그 다음에 하이드로진을 어떻게 우리가 분배할 것이냐, 이 저장 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주유소 같은 것들은 좀 더 개발이 돼야 된다. 발전을 이룰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값이 싸지고 안전해지고 그 다음에 더 바이어블하게 에너지 솔루션이 되기 위해서 더 합리적인 그런 에너지 솔루션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발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U.S. Department of Energy set production cost target of $2 to $3 per gallon of hydrogen by 2015. 2015까지
미국에 있는 에너지성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는 수소 생산 단가를 1갤런당 2에서 3불 정도로 맞췄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1갤런이라는 게 3.76리터니까 보통 우리가 4리터 계산하더라도 하나당 뭐 한 1리터당 약 한 얼마야? 50센트 정도 나오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In order to meet this target, the current cost of hydrogen needs to be reduced by half. 그래서 이 어쨌거나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Steam reforming of natural gas will most likely be the cheapest method of producing hydrogen. 그래, 스팀 리포밍이라는 기술, 우리가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생이라는 게 있고, 이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부생 수소하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스팀, 개질하는 거죠. 개질해가지고 내추럴 가스 개질로 하는 게 가장 지금 현재 값싼 그러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생산했을지라도 it will require large and costly infrastructure to store, 저장하고 transport, 수송하고 dispense, 분배하는데 또 엄청나게 크고 비싼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들이 필요하다. Comparing the cost of hydrogen infrastructure with other types of fuel infrastructure, it was found that the hydrogen infrastructure did not cost any more than other types of fuel infrastructure. 근데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만 수소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데들은 비용이 다른 타입의 연료에 비해서 크게 비싸지는 않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은 거고요. 어떤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짓는 주유소에 비해서 이 수소 충전소는 뭐 가격이 한 3배 정도 든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냥 한 수소 충전소당 한 30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전문가들이 이제 예상하는 어제까지는 이제 예상치니까. In order to store hydrogen, it must be compressed and stored in pressurized containers or converted.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 우리가 수소를 저장하는 방식에는 지금 압축하든지 아니면 크라이오제닉이라는 건 극저온에 이런 뜻이에요. 극저온. 그래서 마이너스 230, 253도 밑으로 해서 액화 수소로 저장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These techniques are in use today, but it's costly to process and build the necessary tanks because a small numbers are made.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동차에 필요한 거는 700바에 견디는 그런 탱크가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수소를 생산해 가지고 보통 이렇게 트럭에다가 이렇게 수소를 충전해서 갖고 다니는데 이때는 약 한 200바 정도 이렇게 갖고 다녀요. 어쨌거나 뭐 200바도 뭐 상당히 만만한 그런 압력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얘를 아직까지 대량 생산하는 대량 양산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싼 편입니다. Hydrogen can be transported by pipeline. 그러면 이 트럭을 통해서 이제 수송하는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송하면 어떻겠느냐, 가스관을 통해서. 근데 단지 이제 짧은 거리만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할 건데요. 현재도 하이드로젠 파이프라인 시스템이 있긴 해. 그런데 그 길이가 200km 미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수소를 우리가 수송할 때는 기차 레일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큰 트럭을 이용해서 롱 디스턴스를 커버해야 된다. 수소를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요즘에 이제 뭐 이런 LNG나 LPG 관은 있잖아요. 이렇게 가스관을 통해서
가스를 보내는데 수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내면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인데 Hydrogen-induced damage describes any of number of forms of degradation of metals caused by exposure to environment which cause absorption of hydrogen into materials cause degradation on mechanical performance.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수소가 금속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요, 수소가 금속 안으로 흡수가 돼, 흡수. absorption이 일어나요. 그래서 금속 표면으로 수소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붙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금속의 취성이 발생. 취성이라고 하는 건 깨지는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그 가스관이 금속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수소를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 이 금속 이 관 파이프 표면으로 수소가 이렇게 스며 들어가면서 이 취성이 높아지겠죠. 높아진 상태에서 갑자기 어떤 충격, 약간 미세한 뭐 지진 같은 바이브레이션 일어났을 때에 쭉 갈라진다든지 깨질 수 있단 말이에요. 또는 특히나 이제 금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료역학에서 배웠듯이 조금의 이렇게 크랙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로 파괴가 일어나죠. 점점 크랙이 이렇게 자라잖아, 그지? 자라가지고 어느 순간에 빵 깨지게 되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순수한 수소를 기존에 있는 그런 LPG 전용 파이프라인으로 수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취성을 막기 위해서 기존의 그 메탄 가스 보내는 수송관에다가 수소를 약간 한 20% 이렇게 섞어서 보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100% 수소를 보내지는 못하지만 기존의 이 메탄 가스에다가 조금 섞어가지고 보내면 그나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그 메탄관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이제 오래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래디셔널한 LNG라든지 LPG, 메탄 파이프라인은 하이드로진의 그 수송을 위해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스공사라는 데 있어, 한국 가스공사라는 데가 있는데 가스공사에서 이제 수소 에너지를 이제 앞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스공사에서는 이 기존 가스관에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존 가스관에 아까 얘기했처럼 이런 크랙이 있는지 이런 거를 사람이 그 뭐 수백 킬로를 이 가스관을 막 가면서 일일이 프레시라이트로 비춰보면서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 뭐 딥하게 검사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떠한 게 있냐면 인텔리전트 피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보면 이게 인텔리전트 피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치가 파이프라인 안에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얘가 씩 이렇게 이동하면서 크랙이 있는지 어디에 어떠한 디펙이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는데 이 보면은 이렇게 생긴 애가 이 금속 파이프 속을 지나갈 때에 마찰에 의해서 어떤 소리가 나겠습니까? 끽끽끽끽 소리가 나겠지. 지나가면서 끽끽끽 소리 나는데 이 소리가 꼭 돼지 울음소리처럼 난다라는 거예요. 꼴꼴꼴꼴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장치 이름이 피그야, 피그. 피그인데 혼자서 이 파이프라인을 지나다니면서 어떠한 이런 크랙 같은 거를 이제 점검하고 디텍트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지능이 높은 피그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인텔리전트 피그 이렇게 부릅니다. 혹시 나중에 이제 가스공사에 취업하고 싶으신 분들 단골로 면접 가면 물어보는 게 바로 이 인텔리전트 피그에 대해서 물어봐요. 왜 피그냐? 인텔리전트 도그 할 수도 있고 인텔리전트 캣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다고? 지나갈 때 내는 소리가 꼭 돼지 울음소리가 나기 때문에 인텔리전트 피그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Currently, hydrogen is produced from various fossil fuels such as oil, natural gas. 계속해서 뭐 반복되고 있는 거죠. 뭐 다양한 소스로부터 우리가 개질해서 만들 수 있다. 스팀 리포밍 하는 게 가장 지금 싼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Hydrogen include hydraulic treating or hydraulic cracking, which are processes used in refineries to upgrade crude oil. 이 하이드로릭 트리팅이라든지 하이드로릭 크래킹이라는 거 우리가 중간 고사 끝나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크루드 오일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그 정제 과정에서 쓰는 그런 하나의 공정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 It is used in chemical industry to make various chemical compounds such as ammonia and methanol and in metallurgical processes. 다양한 데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Some of technologies to produce hydrogen include steam reforming of natural gas, partial oxidation of hydrocarbon, and coal gasification. 그 다음에 또 이 하이드로겐 가스를 생산하는 방법에는 스팀 리포밍 뿐만이 아니라 또 partial oxidation이라던가 또 coal gasification 같은 것도 이따가 설명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리포밍이 됐던 이 하이드로카본 연료의 부분적인 그 산화가 됐던 또는 콜 게시피케이션이 됐던 다 뭐가 들어간다? 화석 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고수하면 우리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떨어뜨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가 수소 기술을 했을 때는 물의 수전의 기술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물의 수전의 기술은 머추한 기술이야. 중학교 2학년들도 아니까 머추한 기술이고 오래된 기술입니다. 근데 굉장히 효율적이야.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전기 분해해야 되니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전에서 전기 사다가 만들면 전기 10,000원어치 사가지고 수소 한 1,000원어치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이 안 좋다고 그러면 누가 해 그러면? 아무도 안 하겠지. 만약에 내가 순수한 수소가 필요하다 연구용으로 그러면은 전기세 내가면서도 하겠지만 이거를 뭐 사업용으로 해서 내가 장사를 하려고 수소를 이제 팔려고 그러는데 수소 1,000원어치 팔으려고 전기세 10,000원어치 하면서 사업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Can be solved however by using solar energy to produce the electricity required to break hydrogen. 그래서 우리가 물의 전기 분해를 하려면 반드시 중요한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기술인데요. 신재생 에너지 기술과 함께 연동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This technology is mature enough to use a large-scale electricity and hydrogen generation. 이미 뭐 이 솔라 에너지를 이용하는 태양광 발전 기술은 또 성숙도가 굉장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대형의 그 발전을 통해서 수소 생산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수소 생산하는 이 목적이 뭐냐면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이 얘기를 한번 했나요? 우리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전기 수요를 저기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다가 이 태양광 패널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 사막에 오는 태양광 에너지의 2%만 우리가 잘 활용하면 전 세계에 필요한 전기를 다 공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근데 사하라 사막에서 이제 태양광 발전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전봇대 세워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오려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이 사하라 사막 있으면 이제 이집트 지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저기 뭐 유럽으로 가서 쭉 가가지고 뭐 중국 지나가지고 북한 지나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올 수는 있겠지, 그지? 말이 돼? 전기가 이렇게 오다가 다 손실되겠지, 저항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이렇게 롱 디스턴스를 가려면 여기서 전기선으로 가서 쭉 끌어 쓰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다가 뭘 한다? 이걸 하면 되잖아. 물의 전기 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를 가지고선 배에다 실어가지고 한국으로 오면 되겠지. 그래서 한국에서는 연료전지 이용해서 다시 전기를 생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소라는 게 뭐 이 클린한 에너지로 보기보다도 일단은 그 에너지의 그 저장과 그 수송을 위해서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의 특성은 뭐가 가장 큰 단점이다? 인터미턴시, 간헐성, 그죠? 있다 없다. 내가 쓰고 싶을 때는 없다가 내가 필요 없을 때는 많이 나왔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에너지 저장이 필요하다. ESS가 필요한데 2차 전지에다가 뭐 저장해 가지고 보관할 수 없잖아요. 2차 전지에다 충전해. 여기 2차 전지를 충전해 가지고 배에 실어 가지고 한국 오는데 뭐 20일 걸린다. 그러면 20일 도착하면 어떻게 되겠어? 다 방전되겠지. 스스로 방전되니까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전기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가스 형태로 저장해서 가져오는 게 편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물의 전기 분해가 아니라 또 할 수 있는 게 뭐 보면 이제 수력 발전으로 나오는 거 또는 뉴클리어 플랜트에서 나오는 그 전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는 direct thermal decomposition 하는 방법 우리가 전기로 물을 분해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굉장히 강한 열을 놓게 되면 열적인 분해가 일어나요. thermolysis라든지 thermochemical cycles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후쿠시마에서 우리 원전 폭발이 일어났을 때에 그 엄청나게 열이 막 나오잖아. 이 안에 아직 열이 막 발생하고 있잖아. 여기다가 이제 이 문제가 뭐였냐면 이 물이 끓어요. 이제 냉각수가 이제 물이 끓게 되고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이 물의 열분해가 일어나서 수소가 엄청나게 이렇게 막 생성이 되는 겁니다. 수소가 생성이 되니까 어떻게 돼서 뻥 터지겠지, 그지? 그래서 엄청난 높은 온도로도 우리가 물의 분해를 이뤄낼 수 있다. 그래서 전기 분해뿐만이 아니라 thermolysis of water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thermal chemical cycle이라든지 또는 photolysis라는 건 이제 광분해가 되겠죠. 광분해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일단은 이제 스팀 리포밍에 대해서 얘기하면 방법,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첫 번째 스팀 리포밍, 두 번째 partial oxidation, 세 번째 이거는 뭐 저장인데 metal hydride application 뭐 등등 있다고 보면 자, 첫 번째 리포밍 하는 거는 가장 싸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생산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메탄을 가지고 우리가 뜨거운 스팀을 이용해서 CO하고 산몰의 H2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다 또 발생한 CO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또 한 번의 또 추가적인 반응, gas shift reac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CO2하고 또 스팀도 반응시켜 가지고 CO2 만들고 H2 또 만들었다. 그러면 이 메탄으로부터 지금 4개 몰의 수소를 생산해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CO2 여기 발생한 CO2는 CCS를 통해서 캡처해야 된다라는 얘기지. 효율은 75에서 80% 정도 되고 Natural gas is cheapest feedstock이다 for producing hydrogen from steam reforming. 스팀 리포밍을 통해서 우리가 수소를 생산해낼 때에 가장 싼 그러한 feedstock이다라는 거. Currently, a lot of research is being conducted on how to improve efficiency and lower production cost of steam reforming.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리서치들은 효율이 75에서 80이지만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그 다음에 스팀 리포밍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하면 더 저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그 수소 생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스팀 리포밍. 그래서 우리가 수소 경제할 때 당분간은 아까 얘기했듯이 수전에 워터 스피리팅 일렉트라이시스가 실용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스팀 리포밍을 한동안은 이제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잘 알아두세요.
partial oxidation. Another method using produced hydrogen is partial oxidation인데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부분 산화다라고 해서 우리 그 메탄을 가지고선 산화시킬 때에 완전 연소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불완전 연소 비슷하게 시켜가지고 여기서 이 일산화탄소하고 그 다음에 수소를 생산해내는 거죠. 이거 완전 연소가 되면 뭐가 나와? CO2하고 물이 나올 거잖아. 수소가 안 나오는데 부분 연소, 부분 산화를 시켜가지고 CO하고 그 H2를 얻어내는 겁니다. 이 CO하고 H2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합성가스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스팀 리포밍 하는 것보다는 컴팩트하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리스폰스 반응성이 빠른 그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량으로 생산할 때는 스팀 리포밍이 훨씬 더 도미넌트 하다. 예. 컨버전 이피션시 자체가 스팀 리포밍에 비해서 좋다 나쁘다? 나빠요. 나쁘기 때문에 그 스팀 리포밍이 상업적으로 지금 수소를 생산해낼 때에 더 도미넌트하다, 도미네이트하다라는 거죠. 더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소 생산할 때 파셜 옥시데이션이라는 거 가능은 하지만 실용화되어 있지 않아요. 메탈 하이드라이드 어플리케이션인데 hydrogen is ability to form metal hydride can also be used for energy conversion. In order for hydrogen to be released, heat must be applied. The heat generated during the charging and discharging process are functions of hydrating substances, hydrogen pressure and temperature at which the heat is supplied or extracted.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수소를 생산하기보다는 이 메탈 하이드라이드라고 해서 메탈이 이렇게 있으면 이 여기다가 우리가 수소를 이렇게 흡착시켜 가지고 수송 보관하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관했다가 여기다가 열을 가하면 수소가 떨어져 나와요. 금속에서. 그래서 이 수소를 우리가 연료전지에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 메탈에서 수소가 없으면 나중에 수소 저장할 때 여기다가 수소를 다시 공급을 하면서 어떻게 된다? 냉각을 시켜주면 다시 수소가 여기 가서 잘 붙는 거겠지. 이걸 우리가 메탈 하이드라이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속에다가 우리가 수소를 저장하는 방법. 그런데 뭐 이런 메탈 하이드라이드 이미 수소가 이렇게 저장된 거에서부터 우리가 수소를 생산해낼 수 있으니까 뭐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여긴 소개했지만 주로 수소 생산보다는 저장 쪽에 해당이 된다. Coal gasification. The gasification of coal is one of the oldest methods for producing hydrogen. 이 다음에 이거 뭐 석탄 우리가 그 gasification 하는 방법, 수소를 생산해내는 가장 오래된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건데 아까 partial oxidation 하는 거랑 원리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내추럴 가스라고 하는 거 사실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그 프로판 가스를 예전에는 무슨 가스라고 불렀냐면 도시가스 이렇게 불러. 도시가스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머니들은 아마 도시가스 이렇게 불렀을 건데 여러분들의 프로판 가스를 우리가 이제 도시가스다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라고 하면 이제 프로펜 가스 사용하는데 그 예전에는 이 프로펜 가스가 없을 때, 내추럴 가스가 없을 때는 이 석탄을 gasification에 나온 그런 가스를 우리가 도시가스로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The coal is heated to a gaseous state, then mixed with the steam in presence of catalyst to produce synthesis gas. 그래서 합성 가스라고 하는 CO 하고 H2가 합쳐져 있는 그런 가스를 생산해낸다는 거죠.
which is a fuel gas mixture consisting primarily of hydrogen and carbon monoxide and very often some carbon dioxide. 그래서 우리가 석탄에다가 가열하게 되면은 CO하고 H2 여기에 일부의 CO2가 이제 이렇게 발생하게 나온다라는 거야. This gas can be processed to extract hydrogen and other chemicals or burned to produce electricity.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뭐다? 잘 타요. CO는 산소랑 만나가지고 CO2가 되면서 열이 바깥으로 나오고 H2는 산소랑 만나서 H2O가 될 때 열이 밖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합성 가스 자체를 바로 태워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여기서 수소만 분리해 내 가지고 또 따로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CO하고 H2를 가지고선 우리가 어떤 CH4라든지 CH3OH라든지 이러한 연료를 만드는데 이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R&D는 focusing on lowering pollution, pollution을 줄이는 거, 그 다음에 나이트로진이라든지 sulfur oxide, 아까 SOx라던가 NOx 같은 게 좀 적게 나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Biomass. Hydrogen can be produced from many types of biomass such as agricultural or animal residues using pyrolysis and gasification process. 그 다음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또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고 나오는 벼 집단이라던가 뭐 요즘 같이 이 겨울철에 지나다 몇 주 전에 이제 우리 캠퍼스에 큰 나무에서 그 나뭇잎들 다 떨어진 거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포대에 담아서 어떻게 보냈거든요. 바이오 연료로 쓰는 거예요. 또는 그 축산 젖소 키우거나 아니면 뭐 돼지 키울 때 걔네들이 싸는 그런 배설물들 그런 거 이용해서 우리가 그 바이오가스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게시피케이션 한다던가 뭐는 열 처리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런 합성가스 만들 수 있죠. 합성가스 만든 다음에 이제 수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Using biomass instead of fossil fuels produce no carbon dioxide emission. 뭐 이 바이오매스 대신에 이제 fossil fuel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fossil fuel 대신에 이제 바이오매스를 사용하게 되면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미션이 적다, 거의 안 나온다라는 얘기. 그런데 불행하게도 biomass hydrogen production cost are much higher than hydrogen production cost from fossil fuel. 석탄 그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든다. Biological processes for producing hydrogen from biomass include fermentation, anaerobic digestion, and metabolic processing techniques, but these are far from being competitive with traditional hydrogen producing technique. 여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발효시킨다던가 아니면은 이거는 우리가 혐기성이라고 하는데 혐기성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이용하는, 그래서 그 산소가 없을 때에 이제 뭔가 살아가는 그런 박테리아인데 그런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수소를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술 담그는 그런 원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알코올이 될 때에 그 발효시키잖아요. 발효시키는데 거기에 산소를 많이 공급하게 되면 이 박테리아들이 소화를 시켜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알코올로 안 변하지만 얘네들을 이 혐기성 박테리아들한테 산소를 공급 안 하게 되면 얘네들이 소화를 못 시키고 그 탄수화물을 알코올로 만들어 버립니다. 알코올로 만들어 버리고 그걸 가지고선 우리가 또 수소로 만들 수가 있겠죠. 뭐 하여튼 그러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전통적인 하이드로진 프로세싱 테크닉에 비해서
별로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죠. far from being competitive라고 하는 거니까 경쟁력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상용화돼서 쓰고 있는 건 뭐다? 스팀 리포밍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물의 전기분해 나왔어요. water electrolysis. 전기값이 비싸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스팀 리포밍 하는 것도 결국은 언젠가는 한계가 올 거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그래서 굉장히 연구 개발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This technique is employed when extremely pure hydrogen is needed. 지금은 스틸 비싸더라도 이렇게 하면 진짜 굉장히 순수한 하이드로겐, 왜냐면 뭐 100% 거의 수소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아주 익스트림하게 퓨어한 하이드로겐을 얻을 때만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environmental benefit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 그 깨끗한 물을 분해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if the electricity were produced from nuclear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wind, solar, biomass would produce pollutant-free hydrogen. 그래서 이 한전에서 전기 사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전기를 이용한다면, 또는 이제 뉴클리어 발전에서 나온 전기를 이용한다면 깨끗하게 오염물질 없는 하이드로진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If electrolysis is performed with electricity or nuclear power, large reduction in cost is required to compete with a conventional energy source. 그래서 그냥 기존의 화력발전소에 사용하는 석탄이라든지 LNG 발전으로부터 나온 전기 말고 그냥 그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지금 원자력 발전에서 나온 그 전기를 사용한다면 코스트 줄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라지 리덕션이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There are several hydrogen gas stations for vehicle produce hydrogen at the site via electrolysis using solar panels. 자, 지금 뭐 수소 가스 스테이션이 있는데, 수소 가스 스테이션에 밖에서 수소를 사다가 충전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그 자체적인 사이트 안에 솔라 패널을 설치해 놓고 그걸로 인해서 전기 분해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그러한 곳도 몇 개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참고적으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뭐 여러분 지루했을 텐데 얼추 지금 해야 되는 내용은 다 끝냈고요. 복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생산은 밸류 체인인데 에너지 캐리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태양광이라든지 기타 에너지를 연료로 투입해서 가공, 전환, 생산하는 과정으로 1차 에너지원하고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를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예,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건 1차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인 거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그 1차적으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할 때에 그 에너지를 캐리하는 그런 캐리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원이라기보다는 에너지 운반체의 성격이 강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수소는 화합물 상태로 존재하여 이를 생산하는 과정에는 화합물을 수소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스팀 리포밍하고 그 다음에 물의 전기 분해 두 개 지금 공부했습니다. 이기어 전력으로 물 전기 분해를 통하여 수소 생성 운송 후 연료 전지를 통한 전력 열 에너지로 변환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의 전기 분해를 하려면 잉여 전력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잉여 전력이 없으면 그냥 전기 그냥 바로 쓰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태양광 패널에서 나오는 전기를 그냥 쓰면 좋아. 근데 지금은 전기 필요 없어. 아무도 안 쓰려고 그래. 그럼 난 전기 계속 생산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버려야 돼? 이럴 때는 이제 버릴 수 없으니까 그때 버리는 거 대신에 물에 전기 분해를 해가지고 수소를 이렇게 모아놓으면 좋은 거지. 잉여 전력이 없으면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한눈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자, 리뉴어블 에너지, 뭐 지오터멀이 됐던, 윈드 파워가 됐던, 하이드로 일렉트리시티, 수력이 됐던, 태양광이 됐던, 여기서 나오는 그 신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의 전기 분해를 통해서 나온 수소를 수소 탱크에 일단 저장한다던가, 아니면 내추럴 가스라던가 바이오매스라든지 또는 전통적인 그런 오일의 스퓨얼 리포밍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수소를 만들어서 저장을 시켜 놓으면 됩니다. 이 밑에 자꾸 이게 떠가지고 가려져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 밑에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에어 세퍼레이션 과정에서 질소를 분리하고요. 뭐 하버 보쉬 프로세스 같은 걸 통해서 나온 질소를 수소하고 결합해서 우리가 암모니아를 생성해 내면, 이 암모니아 자체도,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수소를 운반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200바 상태로 압축한다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253도 밑으로 극저온 상태로 내려서 액화해서 갖고 다니는 것보다 어떤 그 liquefied organic hydrogen carrier를 만드는, 즉 뭐 C2H5OH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암모니아로 만들어서 수송하고 보관하면 편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얘네들은 리퀴드 상태잖아. 그지? 리퀴드 상태라서 이렇게 보관한 다음에 NH3도 나중에 열 분해, 뭐 리포밍 과정 비슷한 걸로 해서 분해해 가지고 또 수소 빼서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 공정도 예전부터 이제 많이 이미 연구가 되어 있는 그런 공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해서 우리가 가져온 다음에 다시 여기서 뭐 게스피케이션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리퀴파이드 수소, 순수 수소는 253도보다 높아지면 이제 증발할 테니까, 증발하면 그 가스 상태 우리가 수송용 수소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수소, 이 연료전지 차에 공급할 때는 700바 이상으로 해서 충전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는 뭐 이렇게 그 liquefied organic hydrogen 상태로 오면 우리가 dehydrogenation 통해서 수소를 다시 분해해 가지고 그 수소만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NH3 같은 거는 이제 비료로 바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케미컬 만드는 데에 직접적인 원료로 사용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NH3라는 게 이게 엄청나게 이 산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거 암모니아 하면은 독성 가스잖아요. 냄새 굉장히 심하고. 그런데 얘가 비료 만들 때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료입니다. 사실 비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우습게 볼 게 아닌 게, 우리 농사 짓는 분들 그 비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농사를 똑같은 데다가 한 3년 지면은 그 땅의 지력이 0이 돼 떨어진단 말이지. 왜냐하면 이 농작물이 자라면서 이 땅에 있는 영양분들을 다 이렇게 흡수하다 보니까 이 땅이 완전히 메말라 버린단 말이에요. 영양분이 다 떨어지면은 이제 그 다음에 수확량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농사 짓는 분들은 1년 농사가 끝나면 이 비료를 잔뜩 사다가 다시 이 땅을 뭐라고 하죠? 막 여기다 영양분을 공급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또 이 땅에서 또 많은 수확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NH3가 없어서 우리가 이런 인공 비료를 만들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도 이제 북한이라든지 못사는 나라에 가장 그런 나라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게 이 비료 원조 받는 겁니다. 비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부터 어떻게 했냐면 이 비료가 없을 때에
그 사람의 인분을 이용해서 이제 비료를 만들었죠. 아시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국은 대부분 이제 푸세식 화장실이었습니다. 수세식이 아니라. 그러면 화장실 옆에 가면은 이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바가지 이렇게 달아 놓은 게 있거든. 그럼 어느 정도 차면은 이걸 여기 있는 이 배설물을 퍼다가 이 볏짚 같은 데다 이렇게 뿌려 가지고 애들을 나중에 이제 발효시킨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이제 비료로 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냄새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 비료 치게 되면 막 냄새 나고, 그 다음에 이 기생충 막 굉장히 이렇게 있어 회충 같은 거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부터 조상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 미국 사람들은 이 사람의 배설물 보는 걸 굉장히 불성시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전부터 캠핑을 가더라도 간이 화장실을 거의 수세식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절대 그 사람의 배설물을 안 보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알았어. 그 뭐 한 1800년대 후반에 이제 그 남북 전쟁 끝나고선 남북 전쟁이 뭡니까? 그 전에 이미 이제 독립하고 1700년 후반쯤이죠. 그죠?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서 이제 100년 동안 농사를 쭉 졌는데, 점점 갈수록 그 수확량이 주는 거야. 수확량이 줄어가지고 봤더니만 이제 이 땅의 지력이 떨어져가지고 이 밑에다 이제 거름을 주고 비료를 줘야 되는데 비료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 사람의 그 똥 퍼다가 갖다 비료 만들지를 못한다고 미국 사람들은 이거 불성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비료를 찾아가지고 또 세계를 다닙니다. 항해를 시작하는데 이 남태평양 지역에 이제 섬을 찾아다녀요. 섬을 찾아다니면 섬에 이 조그만 이제 해초가 있으면 이 바다 새들이 여기 가서 살잖아요. 그죠? 살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똥을 엄청나게 싸댈 거 아니야, 새들이. 그럼 새들이 이렇게 똥이 쌓여가지고 이 섬이 된다고. 거대한 섬이 돼. 남태평양에 이런 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섬을 찾으면은 가가지고 이 몇백 년 동안 이제 새똥들이 쌓여가지고 거의 뭐 이런 새똥 바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화석처럼. 그걸 우리가 이제 구아노 이렇게 부르는데, 그걸 갖다가 캐가지고 갖다가 거름으로 쓰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 섬을 찾아 다니다가 결국은 그 괌도 발견하게 되는 거고, 그 옆에 이제 사이판도 발견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괌이 미국령이 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NH3를 통해서 이 비료를 만들기 전까지는 이런 섬을 찾아다니면서 이 새똥을 캐다가 비료를 썼단 말이야. 지금은 이제 이 화학 비료를 쓰니까 더 이상 이 섬에 가서 새똥을 캘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죠? 장기적으로 해상풍력 개통 연계를 그 해결해 주신 방안이 뭐냐면 이겁니다. 해상에다가 이제 풍력 발전소를 세워 놓고선 거기서 가장 만약에 근해에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 전기선을 끌어다가 전기를 직접 쓸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수소를 만든다 그러면 이 풍력 발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이용해서 그 물을, 일단은 바닷물을 정수하고 전기 분해한 후에 거기서 나오는 수소를 이제 내추럴 가스 파이프라인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보내서 쓰는 방법이 있고, 굉장히 지상에서 떨어진 곳에 이 풍력 발전 팜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그 하이드로젠 패실리티 자체에서 수소를 생산한 다음에 압축해서 이 탱크를, 배를 가지고 이제 실어서 육지까지 오는 그런 방법을 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상 풍력을 사용할 때에
해상 풍력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떤 에너지를 쓸 것이냐, 여기서부터 뭐 밑으로 해저를 해가지고 전기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전기를 끌어올 것이냐, 그건 실용적이지가 않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걸 우리가 2차 전지에다가 저장해서 갖고 올 것이냐, 가져오는 동안에 다 방전돼서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물의 전기분해, 수전해를 앞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국내 수소 발전 동향을 보시면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가 있다라는 거, 수소 발전하면 당연할 거고, 그래서 한국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2040년까지 연간 526만 톤 공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이론상 수소 생산 능력은 지금 현재 192만 톤 정도, 실질 생산 능력이 이제 164만 톤인데, 왜냐하면 자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소비량이 약 141만 톤 정도 되기 때문에 산업 연료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한 양은 23만 톤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 국내 수소 생산 설비의 가동률 했을 때에 5.4만 톤의 수소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수소 발전할 당위성으로 보면 첫 번째, 수소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감축한 효과가 있을 거고, 분산 발전을 유도할 수 있고 에너지 자립도를 올릴 수 있으며 기존 산업과의 시너지 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2020년인데 수송용 수소로 공급 전망할 수 있는 게 연간 22.8만 톤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여기에 이제 생산 공법으로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부생 수소, 추출 수소, 수전해 수소인데, 아까 수소를 추출한다는 게 바로 내추럴 가스를 가지고선 스팀 리포밍해서 우리가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 이제 추출 수소라고 하는 거고, 수전해 알고요. 부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존의 어떤 뭐 제철 공정이라든지 공정에서 수소가 그냥 부산물로 나오는 거예요. 부산물로.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부생 수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제철 공정에서 이러한 수소가 부산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 제철하고 그 다음에 수소도 그냥 나오는 거 헐값에 팔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제철소 뭐 사업 앞으로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성장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얘네가 이제 부각을 받는 거는 뭐냐면, 얘네가 기존에 이런 부생 수소를 생산하고 있었잖아. 그러면서 제철소가 이제 제철뿐만이 아니라 뭘 하겠다는 얘기냐면 이제 수전해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수전해. 그래서 철보다도 앞으로는 이제 수소를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그러한 사업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현대제철이, 그 다음에 포항제철이라든지 이러한 포스코가 새롭게 이제 갑자기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런 수소 경제에 철하고 과연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기존에 이제 부생 수소를 이제 많이 했었기 때문에 새롭게 하겠다라는 얘기죠. 현재 지금 수소 공급 가격은 1kg당 8,000원 정도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2020년, 2025년, 2030년, 2040년 되면 지금 많이 늘잖아요. 그죠? 늘고 이때는 어떻게 된다? 이제 추출 수소는 점점 줄이고 수전해를 점점 늘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풍력을 연계해서 이 수전해 시스템을 2020년에는 지금 50kW 정도밖에 안 됐지만 3MW급으로 해서 수전해 시스템을 확대를 할 것이다. 그래서 수소의 목표 공급 가격을 kg당 6,000원으로 더 낮추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040년이 되면 목표가 kg당 지금 3,000원까지 낮추는 걸로 지금 목표를 삼고 있고, 이때쯤 되면은 연간 이제 이 수요 전망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생산되는 수소를 또 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에너지 자립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 땅이 이제 적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이제 화석연료가 에너지의 주 원료였을 때도 석유가 안 나서 우리나라는 산유국수리를 못 들었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가 되더라도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기후가 참 온화한 대신에 태양광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썩 태양광 발전하기에 좋은 부지가 없고요. 그 다음에 풍력 발전도 뭐 썩 좋지가 않죠. 뭐 그나마 이제 삼면이 바다라서 바다의 해상 풍력은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만 워낙에 이제 그 에너지의 수요가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원으로는 좀 부족할 것이다 라는 얘기. 아까 이제 사하라 사막 얘기를 했는데 그 사하라나 지금 중동 아무래도 적도 지방 쪽에 조도가 굉장히 세니까 태양광 발전하기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동 애들 이제 석유 시대가 갔는데 만수르 들어봤죠? 걱정된다. 뭐 걱정할 건 없습니다. 만수르는 그 석유 안 팔아도 돼요. 이제 앞으로 태양광 하면 됩니다. 걱정은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태양광 발전해서 그걸로 수소 생산하면 지금 우리가 그쪽에서 오일 사오듯이 천연가스 사오듯이 이제 수소를 사다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뭐 그러한 시스템으로 앞으로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수소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해봤고요.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수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 뭐 과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뭐 여러분들 기말고사 다음 주에 준비하실 때 대충 그냥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